법제 3조 볼게요.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세 징수의 우선.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구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랑, 그러니까 이게 1항과 2항이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대상은 물품이 나와요. 물품. 두 번째로는 물품이 아니라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격이 좀 달라요. 첫 번째 뭐냐,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말 쓰고 있냐면은 관세를 우선 징수한다라고 말을 쓰거든요. 다른 조세 등보다도 조세나 그 밖에 공과금에 비교했을 때 관세를 먼저 징수한다고 말을 쓰고,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한 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세하고 국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참고로 관세도 국세에 포함이 됩니다. 국세가 뭘까요? 국세랑 지방세가 나오거든요.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말을 합니다. 저희 그런 거 있죠. 저희 이제 세금 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민세 같은 걸 낼 때는 지방세가 되거든요. 주민세는 각 지자체별로 징수를 합니다.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인데, 관세는 국가 차원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죠. 얘는 국세에 해당이 돼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사실 이 국세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 말고 그냥 내국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중에 사조에 나오는 게 있을 텐데요. 미리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관세와 내국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뭔지 알잖아요.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이 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를 통과할 때,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을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반송할 때도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세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자가 세관장이 되는 거죠. 세관에서 관리를 해요. 관할하고 있습니다. 내국세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 주변에 나오는 것은 부가가치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주세, 술도 세금 부과되거든요. 주세, 그다음 뭐 개별 소비세,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세무서장이 관리를 해요. 근데 이 내국세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많긴 할 텐데, 근데 그 중에서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내국세가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재화의 수입, 물품을 수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내가 물품을 수입을 하면 관세만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라고 하는 것도 같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국세 중에서는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그것도 세무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세무서는 수입 신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입된 사실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과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다가 맡겨버렸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내국세도 함께 부과하고 징수해 주세요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관장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세도 함께 부과하고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관세법 제4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말하기 전에 다시 설명 들어보면은 여기는 물품이고 재산이죠. 이게 전제가 뭐냐면 요거를 전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납이 된 상태라고 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납이라는 것은 납부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 세금을 아직 안 낸 상태, 냈다 하더라도 완납이 안 된 상태죠. 아예 안 냈거나 냈긴 냈지만 부족하게 냈기 때문에 완납이 안 돼서 여전히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된 상태라 가정해 보시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물품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반 재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세관 공무원이라고 가정해 보시고요. 세관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와 내국세를 함께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징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권리도 있는 거고. 근데 체납이 발생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그것을 강제로 처분해 가지고 내가
거기서 나왔던 돈을 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충당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것이 대상이 되는 게 물품이라는 거죠. 그게 말이 뭘까요? 세관의 통제에 있는 물품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다시 말을 하면 수입 통관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매각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세관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세관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인 거고, 요거는 세관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체납이 발생했으니까 강제 처분한다는 것 중에서도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강제징수라고 하는 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강제징수. 강제징수가 예전에는 체납처분이라 말을 쓴 것이 있었는데요. 체납이 발생했을 때 그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돈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요거를 다르게 말했으면 물건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말하거든요.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빨간 딱지를 붙이는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예, 그런 거를 요거라 보시면 돼요. 강제로 체납액을 가져가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첫 번째는 지금 물품에 대해서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품은 지금 통제로 이미 벗어나 있는 상태는 있지만 체납자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첫 번째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라는 얘기는 이 상황 자체가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 있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세관에서 이거를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때 처분하게 되면 돈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각대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매각대금에서 충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충분하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지만 혹시라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세금들을 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걸 다 하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관세를 최우선적으로 징수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수입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세를 내야 되거든요. 물론 내국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거는 위탁받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관세를 먼저 내야 되는 거죠. 관세 징수를 먼저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나머지, 그러니까 그게 됐을 때는 나머지 내국세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세를 최우선적으로 징수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용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일반 재산이죠. 그 말이 뭐냐면은 물품은 이미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수입 신고가 수리된 이후라 보시면 돼요. 물품이 수입이 된 이후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그걸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수입된 이후긴 하지만 납세자가 체납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징수해야 되잖아요.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걔만 지금 체납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내국세도 함께 체납된 상태가 됐을 텐데 근데 그때는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걸 세관에서 내가 먼저 관세를 가져갈게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두 가지는 그냥 동일한 순위로 한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게 지금 물품이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선 징수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물품을 수입해 간 상태니까. 수입을 하는 상태, 수입이 아직 안 된 상태라면 이게 되는 거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먼저 징수한다 할 수 있겠지만 물품이 아니라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와 내국세는 우선순위 없이 동일하게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3조인 거죠. 관세 징수의 우선. 그 말이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인 거였습니다. 내용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세 채권 확보 수단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쵸? 요거 있죠, 요거 있잖아요.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 있을 때는 관세를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게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쭉 모아서 말씀드릴게요.